네, 8월 2일 녹음되고 있는 여기는 사이드비 만화 사교클럽 제31회 사이드비 만화 사교클럽이고요. 왜 사교클럽인데 이 아이가 마이크를 쥐고 있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없습니다. 없어요? 부득이하게 원래 진행을 맡아주시는 성인수 작가님께서 오늘 수업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당분간 사교클럽 앞으로 한 2, 3회 정도는 제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시간표 일정을 본인이 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하고 당분간은 제가 열심히 맡아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양해를 텐션이 부탁드립니다. 좀 뭔가 떨어진 느낌인데. 텐션이요? 네. 일단은 네. 성윤 작가님이 없어가지고 네. 좀 텐션을 저희가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끌어올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님. 저희가 아까 이제 네. 저녁을 먹었어야 됐는데 네. 오늘이 또 8월 2일 금요일이거든요. 저희가 성수동의 금요일 저녁. 네, 금요일 한 5시쯤에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밥집을 찾으러 다니는 10곳을 데만 한 돌아다녔죠. 30분이 걸렸어요. 30분 동안 돌아다니는 동안 진이 다 빠져서 살짝 텐션이 저조한 상태인데 만화 아니, 얘기를 하면 좀 저는 괜찮아지지 성윤 않을까? 작가님 없어가지고 텐션이 저희가 더 올라갔어요. 그럴 것 올라가 같아요.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네, 그러면 참 다행일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그리고 더운 것뿐만 아니라 좀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네. 여름 휴가철이라서 이제 저희 방도 그렇고 옆 방도 그렇고 평소보다는 이제 모여주신 인원이 조금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오늘 좀 같이 모여주신 전우님 포함 저 포함 5분이 계셔서 함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교 모임에 고정 멤버들이 다 모였다라고 봐야겠죠? 네, 맞아요. 베스트, 익숙한 분들이. 네, 멤버들이죠. 네, 그리고 옆방도 다 아는 분들이 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참 오늘 감사하다. 안 오셨지? 술미님도 제가 아까 인사를 나눴는데 네. 오늘도 녹음방으로 녹음방 오실 줄 오셨으면 알고. 좋았을 걸. 네. 언젠가 한번 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원래 제가 마지막 순서로 만화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지금 마이크를 부득이하게 계속 쥐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네. 저부터 좀 만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웹툰을 오랜만에 가져왔고요. 네. 이제 최고의 뿔소라라는 네이버 웹툰에서 김인정 작가님께서 연재를 하시다가 정말 최근에 완결이 난 작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김인정 작가님의 최고의 뿔소라. 최고의 뿔소라. 최고의 뿔소라. 뿔소라. 라는 작품이고요. 이게 제목이 좀 특이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인공 이 썸네일에 그려진 여자 주인공 이름이 송소라예요. 그래서 이 줄거리가 대충 어떻게 쓰여 있냐면 늘 중간은 하는 애, 열심히는 하는 애, 결국 뭐든지 그럭저럭인 웹소설 작가 송소라, 만인의 호감픽 국민 MC 온도혁을 만나 예상치 못한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데 그토록 바라던 대박 인생이 시작될까? 일과 재능,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나와 있어요. 네, 혹시 김인정 작가님이 그리신 다른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혹시 무슨 작품이 있을까요?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제일 최근에 이 작품 하시기 전에는 카카오 웹툰에서 양아치의 스피치라는 작품 연재하셨어요. 네온비 작가님하고 그거는 네온비 작가님이 스토리 써주시고 그래서 김민정 작가님은 카카오 웹툰에서 제일 최근에는 네온비 작가님하고 양아치의 스피치라는 작품을 이제 그리셨고요. 그 작품이 아마 어디였지? 국제도서전에서 이제 상을 받기도 했었고 엄청 웃긴 거라고. 네, 웃기기도 하고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에요. 네, 보시면은 네온비 작가님이 스토리를 이제 쓰시기는 했지만 김인정 작가님이 그리시는 캐릭터에 어느 정도 비슷한 결이 있다, 괴가 있다라고 해야 할까? 되게 좀 그 작품하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들 설정, 성격은 되게 차이가 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보고 있으면 되게 비슷한 질감의 캐릭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김인정 작가님은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반듯하고 되게 우리의 마음을 어떤
고구마 답답이로 만들지 않는 편안함을 주는 그런 캐릭터들을 잘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게 좋은 의미로 극대화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줄거리 써진 것처럼 이 그럭저럭인 웹소설 작가가 송소라라는 이 여자 주인공인데 이 여자 주인공만 그럭저럭인 게 아니고 국민 MC 온도혁이라는 친구도 이 온도혁이라는 친구 기준에서는 되게 그럭저럭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럭저럭이냐? 이 친구가 국민 MC인데 직업이 배우란 말이죠. 근데 배우가 배우로서 이제 약간 스타덤에 오른 게 아니라 국민의 MC, 호감픽 이런 예능 캐릭터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본인은 본인이 연기를 좀 잘 못한다라는 것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연예인으로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이제 되게 이 친구도 애매한 상태에 놓인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송소라라는 사람이 쓴 웹소설을 읽고 완전 마음을 저격당해서 이제 인스타에 소설을 계속 올립니다. 이 소설이 너무 좋다 하고 둘의 접점이 생기는데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온도혁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송소라 인생이 대박이 터졌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작품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작품이 아니고 이 온도혁이라는 사람, 송소라라는 사람이 되게 애매하고 이제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는데 서로를 만나서 그 상태를 자기들끼리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연애 성장물이군요. 맞아요. 완전 연애 성장물이고 이제 인물이 되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조연이 한 명씩 있거든요. 한 명은 이제 온도혁이라는 MC하고 같은 소속사에서 일하고 있는 정말 잘 나가는 가수. 그리고 송소라의 친구인 되게 인기가 많은 일러스트레이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어떻게 보면 소라와 도혁이와 되게 반대되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까지 엮어서 되게 담백한 이야기를 컴팩트하게 전달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막 상위권에서 연재되는 자극 넘치는 작품들, 막 네온비 작가님이 연재하시는 다른 작품들 그런 거를 위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심심한데? 싶을 수 있어요. 근데 김인정 작가님 작품을 원래 좀 많이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담백해도 좋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작품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작품이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완결이 난 직후라서 한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요새 도파민 터지는 이제 네. 세상에서 뭐 패스트푸드만 먹다가 이제 슬로푸드를 먹는 느낌이네요. 네, 맞죠. 되게 잘 만든 한 그릇의 곰탕 같은 곰탕이 오늘 제가 먹으려다가 못 먹은 음식이거든요. 그런 웹툰입니다. 뭔가 제가 지금 1화를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웹툰을 오랜만에 지금 띄워본 거거든요. 네. 네이버에 엄청 오랜만에 들어간 건데 약간 요즘 웹툰의 이 트렌드가 그런 건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속도감이 빠르지가 않나요? 웹툰 속도감 요새 나오는 건 다 좀 빠른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빠른 편인 작품들이 많죠. 네, 이 작품 그러니까, 예. 김인정 작가님은 이제 본인만의 템포로 작품을 전개하시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다른 작품 요즘에 연재되는 다른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는 템포가 살짝 좀 천천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정석적인 느낌으로 네, 드라마를 지금 보는 느낌이네요. 완전 드라마의 호흡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약간 연예계에서 이제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사귀게 되는 것도 어떤 드라마의 약간 줄거리라고 할 수 있고. 익숙했던 어떤 드라마가 좀 생각나는 느낌인데 예전에 뭔데요? 공효진 나오고 그 누구야 차승원이랑 나오고 있던 최고의 최고의 사랑인가? 사랑. 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거는 약간 개그물이었죠. 근데 이 작품은 진지해 보이긴 해요. 개그는 많지 않다. 담백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도파민을 빼고 싶다. 좀 담백한 작품을 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만화를 근데 이제 그 웹툰이 네. 이런 뭐 멜로나 또는 뭐 럽코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을 거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뭔가 더 이게 더 뭔가 마음에 들어. 이게 저는 원래 일단 김인정 작가님이 만드신 어떤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작품에서 그 캐릭터들의 좋은 점이 되게 많이 발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한테 갈등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갈등이 이제
서로에 관한 갈등이 아니고 거의 다 본인에 대한 갈등이에요. 이제 이 그 본인에 대한 로맨스 서사지만 본인에 대한 갈등을 극복한다. 자기가 안고 있던 어떤 문제를 극복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흥미가 갔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저희가 망가다에서 다비님이 네. 가지고 오던 책들이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결이 만화에서도 이 웹툰에서 좀 결을 찾아보라면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거랑 아무래도 웹툰이기도 하고 그래서 살짝 다를 것 같아요. 조금 더 길티나 뭐 둥글둥글 플레저 속결은 둥글둥글한 아니잖아. 당연하죠. 테러 로맨스니까 그렇습니다. 정석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보통 만화를 보면서 자극을 원하는 편이라 가지고 뭔가 그러잖아요. 힐링을 받는 기분이 되게 조금 오랜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보면은 신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직 이게 완결이 났는데 다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아, 아직은. 이제 그 됐는데도. 완결 회차가 풀리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딱 보시면은 굉장히 가성비 좋게 완결까지 달리실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뭐 더 자극을 원하시지 않으신다잖아. 아니 저는 심심한 맛? 이 썸- 궁금한 썸네일을 봤는데 되게 네. 핑크핑크하고 썸네일만 네. 봤을 때는 되게 달달하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약간 진도는 어떤 식으로 나가나요? 진도도 약간 되게 느릿느릿하게 빼는 편인가요? 둘이 사귀고 나서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사귀고 이제 둘이 어떻게 나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 지점에서 끝나는 어떻게 보면은 사귄 뒤에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완전 로맨스물, 나는 완전 몰입해서 볼 수 있는 달달한 로맨스물을 원한다. 그러면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작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중에 3화까지 지금 봤는데 네. 뭔가 다른 만화, 다른 웹툰이었으면은 1화에서 다 다 나왔어요. 끝났을 내용이 3화에 지금 전개가 3화에서야 좀 나오고 있어서 그치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거죠. 김인정이라는 작가가 그동안 웹툰을 연재해온 이력이 있고 이 사람은 좋은 작품을 만드는 작가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네. 3화까지 그런 내용을 전개할 수 있었던 천천히 게 그런 끝까지 템포가 봐야지 가능했던 또. 게 아닐까 싶습니다. 끝까지 봐야지 또 작가님만의 어떤 템포로. 진수가 네, 나오는 게 신인 있으니까. 작가가 만들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템포긴 하죠. 네, 네. 그러면 뭐 제 쪽으로 넘어갈까요? 아, 네. 네. 다음으로 네, 저는 이제 그러면은 조금 이제 달달한 연애와 그리고 성장이었으면 저는 이제 조금 현실과 그리고 제가 늘 좋아하는 판타지를 섞은 이제 나리타 이모모시 작가님의 It's My Life를 가져왔습니다. 제목 한 번만 다시 즈- 말씀해 주세요. It's My Life. It's My Life. 아마 한국어로 쳐야지 빠르게 나올 거예요. 그 네이버 시리즈에서 지금 무료로 볼 수 있고 리디에도 있는데 이게 책이 다 절판이 됐더라고요. 일단 뭐 이북은 다 구매해서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그 대략적인 이제 줄거리를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기사 단장이 자기 집을 마련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꾸미는데 미쳐가지고 계속 꾸미다가 거기서 이제 그 마법을 쓰는 어린 여자아이가 한 명 자기 집으로 반대로 와가지고 찾아와 버리고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우당탕탕 일상 이야기인데요. 이제 최근에 주택 청약이 있었잖아요, 안 그래도. 아, 완전 네. 뜨거운 감자였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집에 미쳐가지고 이제 완전 자기의 마이 하우스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집착을 해가지고 일까지 다 때려치우고 그리고 이제 보다 보면 나중에 자기보다 더 집을 예쁘게 꾸몄다 하고 구경하고 오면은 이제 갑자기 자기가 너무 못 꾸몄다고 시무룩하고 막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재미 포인트였어요. 아,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되게 많은 거죠. 네. 주거 전반에 대해서. 네, 주거 전반에다. 그래서 이제 네, 여러 가지 일상적인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그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시리어스한 내용들이 나온 다음에 이제 기승전결까지 어느 정도 네, 괜찮은 작품이라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완결이 난 네, 작품인가요? 완결은 좀 오래전에 난 작품이에요. 2014년부터 연재해서 2018년에 완결이 났어요. 이것도 조금 템포가 근데 좀 늦는 편의 작품이긴 합니다. 그 옛날 작품들 중에서 이제 이런 식의 템포를 가져가는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얘기했듯이 최근에 저도 자극을 원하지만 그래도 빠른 자극만 받은
봤던 거에 비해서 이제 이런 도파민을 조금 늦춰줄 만한 작품들을 보고 이제 휴식을 하면서 보는 판타지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지금 검색을 네. 하긴 했는데 일단은 It's My Life라고 하면은 안 노래만 나와요. 거의 나오거든요. 네. 네, 맞아요. 본조비에. 그리고 카카오북 페이지에 웹소설, 동명의 웹소설이 있는 거. 그건 다른 작품입니다. 그쵸. 다른 작품도 네. 나오고. 다른 작품이고 네이버 이거는 시리즈에서 일본 이제 작품. 보셔야 돼요. 네이버 시리즈에서 무료로 몇 편 볼 수 있어, 3편 볼 수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미 14년에서 18년 사이에 연재가 끝난 만화인데 네. 이 만화를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저는 완전 처음 알거든요. 제가 좀 묻혀있는 만화들을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오늘도 많이 찾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왜 안 나왔지 하면서 그냥 몇 개 가지고 왔던 것들이 다 그냥 모르시더라고요. 저번에 마녀의 괴아집도 그렇고. 네. 근데 이 작품 되게 특이한 게 애니메이션이 밑에 있네. 제작 중이라고 하는데 네. 그 크라우드 펀딩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PV까지 나왔는데 그게 크라우드 펀딩 소개 영상이라고 하고 아직 애니메이션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제작 되게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동화풍으로 이제 잘 음. 그려져 있는 작품이라 가지고 네, 되게 독특할 거예요. 보시면 일본 만화스럽지 않다 같은 느낌이 조금 미디에 있어서 네. 지금 한번 미리 보기를 한번 좀 봐보려고 하는데 저는 표지만 봤을 때는 약간 마법사의 신부나 소말리와 숲의 신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가벼워요, 분위기가. 네. 약간 일상무기라고 하셔가지고 그럼 저번에 소개했던 그 약간 엘프 여기사 같은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것보다는 좀 무거워요. 엘프 여기사는 코믹물이니까. 네, 그 완전히 코미디니까. 네. 그래도 거기 정치 얘기도 나오고 이게 작품을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다 바로바로 보기가 네, 힘들어요. 작가 이름을 그래도 똑바로 미디에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검색하면은 같은데. 되는 것 네. 같네요. 나리타 이모무시의 It's My Life입니다. 근데 이 기사 분은 약간 투고를 쓰고 있는데 표지만 보면 이걸 벗기는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런 인회 같은 모습으로 계속 나오시는 건지? 계속 인해 같은 모습으로 나오고요. 근데 이제 음. 특전으로 벗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작가가. 그럼 전자책에서는 볼 수 없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네요. SNS를 뒤져야 되는 건가? 아 그러면은 보실 때는 절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종이책으로 보신 거예요, 전자책으로? 저는 종이책으로 봤습니다. 아. 이거 그 만화방에 옛날에 있어가지고 이게 표지를 보면서 언젠가 봐야지 하다가 그냥 한 번에 다 가져와서 봤었는데 종이책이 절판이 됐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조금.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저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면 이세계 힐링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판타지 힐링물 같은 게 좀 약간 어떤 장르로 요즘은 점차 굳어가는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이 아니라 좀 됐죠. 장르로 좀 굳혀져 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이런 뭐 이치마이 라이프나 뭐 무슨 밥 해먹는 얘기도 뭐 많이 엄청 나오고 많죠. 무슨 뭐 던전밥부터 시작해서. 이세계 요리점 뭐 노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뭐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뭐 만약에 여기서 그런 힐링물 중에서 이 작품만의 좀 특징적인 점이 더 뭔가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더 셀링 포인트라던가 이런 게? 아무래도 작화인 것 같아요. 그 작화가 어떻게 보면은 던전밥이랑 제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던전밥은 어떻게 보면 그 드래곤이나 뭐 몬스터들 먹는다라는 거를 키워드로 이제 상상을 자극했다면 이거는 표지부터 이제 조금 동화랑 만화를 섞어 놓은 듯한 느낌을 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흥미를 끌어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만화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세계 힐링물을 몇 편 보다가 좀 어느 순간 안 보게 된 순간이 있는데 패턴이 약간 원 패턴인 경우가 그쵸.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나중에 이제 인기가 좀 많아지면 후반부부터 이 이야기를 어쨌든 간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갑자기 큰 서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갑자기 무언가 큰 이야기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거를 끝내려고 하는데 그거를 원래는 이게 어떤 일상물이었는데 그거를 끝내려다가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좀 큰 네. 서사를 끌고 와서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그 붕괴가 돼서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작품들을 종종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뭐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춰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지점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이제 일상물로 가다가 갑자기 시리어스로 가는 건 있는데 그거를 잘 마무리를 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 못하고 무너진 작품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다고 기획을 하고 지금 전개를 해놓는 느낌에 가까워가지고 뭐 떡밥도 초반부터 많이 뿌려놨고요.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지금 미리 보기로 네. 봤는데도 앞으로 무슨 이야기가 전개될지 사실 좀 감이 안 잡혀요. 그리고 여기 소개에 리뷰 그 작품 소개에 나와 있는 것도 참 좀 감이 안 잡힌다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느낌의 만화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은근히 많이 나와요. 일본에서는 특히 좀 많이 나왔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서 맞아요. 예, 제가 요거를 아예 안 본 건 아니고 한 2, 3화쯤 본 것 같아요. 예전에 어디서 그냥 책으로 한번 보다가 그냥 뭐 이런 전자책으로 보다가 한 2, 3화쯤 보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일본의 그 특유의 그 약간 힐링물이구나 이 세계 그러면서 안 본 것 같은데 뭐 또 어떤 밸런스가 잘 잡혀있다 한번 또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 같네요. 이게 일단 표지에 지금 그 엘프 같은 작은 여자 캐릭터랑 네. 이제 가면 쓰고 있는 건장한 기사 캐릭터 이 두 명이 주 캐릭터인 거잖아요. 네. 둘이 무슨 관계예요? 둘이 진짜 아무 관계도 아닌데.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소녀가 이제 그 착각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목적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었고 이 사람은 이제 얼버무리기 어려워가지고 이제 장단 맞춰서 이제 키워주는 그런 느낌에 가까워요. 기사가 이 소녀를 약간 장단을 맞춰주는 네, 소녀의 어떤 판타지를 네. 이렇게 그냥 소녀가 장단 되게 맞춰주는? 어려요. 아, 기사 단장이 뭔가 자기 그런 게 주장이 없나 보네요. 뭔가 그 갑자기 생각난 게 기쿠지로의 얼음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그 작품은 제가 안 봐가지고. 아, 네. 네. 건달이랑 이렇게 어린아이랑 여행을 하는 영화. 그러니까 아이의 판타지에 조금 그런 느낌인 것 어른이 같아요. 맞춰가지고 네. 뭔가 그런 이야기인가. 그러면은 또 궁금하긴 할 것 같은데. 이런 장르에 대한 사전 정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일 것 같고, 전우님 말씀대로 이런 거를 조금 평소에 안 보거나 좀 멀리 하는 분들이 보면은 이게 뭐지 할 만한 작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요새 리디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제가 어릴 때 책방에서나 이렇게 만화를 펼쳐서 잠깐이라도 뭐 또는 1권까지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면은 한번 좀 보면은 아 뭐 궁금하네 또는 뭐 재밌네 어느 정도 감이 잡히잖아요. 근데 네. 리디북스의 미리 보기는 진짜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그쵸. 조금이어가지고 이거 한 1화도 되기 전에 끝나버리니까 도저히 가늠을 못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돈이 넘칠 때 한 권 지르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냥 이거는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잊어버리거나 하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리디의 미리 보기로만 봤을 때는 아마도 치워도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리디북스에서 이거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리디북스의 어떤 인기 척도로 삼는 거는 리디북스의 그 별점 평가 별점이 몇 개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적어요. 어떻게 이게 발견이 된 건지. 네, 어떻게 그러니까 발견을 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사실 표지에 좀 꽂힌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화책 표지 같지 않잖아요. 실제로 작품을 보면은. 약간 웹소설이나 네. 아니면 라이트 게임 노벨. 일러스트 같기도 그런 해요. 일러스트. 근데 표지, 만화였으니까. 일러스트는 엄청 나긴 해요. 약간 이런 물의 약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 힐링물 같으면 사람이 이렇게 내가 여기에 대입해 볼 수 있는 어떤 수단이라도 있잖아요. 뭐 직장인이면 직장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학교 다니면 학교일 수도 있고 일상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상물이긴 하지만 판타지에서 일어난 일상물이니까 이게 나가 그 짧은 그 분량 안에서 이입을 할 수단이 없는 게 좀 문제라고 저는 봤어요. 근데 이게 또 빠지면 또 좋은 이유가 캐릭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일상의 그런 무거운 것들이나 이런 것을 벗어 던지고 그 어떤 힐링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갈 수 있는 작품이라 아예 또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벗어 던지니까 오히려 더 힐링된다는 지점도 있으니까 좀 더 가볍게 볼 수 있죠. 그쵸, 예. 그리고 주인공의 가장 큰 욕망이 집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뭔가 커서 생각해보면 재밌었던 것 일본도 같아요. 주거 문제가 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제가 같습니다. 그 생각할 때는 리디북스를 좀 하시나요? 리디북스 네 조금은 봅니다. 리디북스에 무슨 게임 하시나요? 이런 말투로 사실 만화방에 가서 많이 아니 보긴 해요. 리디북스에 활동을 할 만한 게 있어요. 여기에 활동을 해요. 평가 그 댓글 아. 리뷰에 그 추천하는 만화에 저는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리뷰를 되게 누군가가 잘 소개를 해놓거나 또는 재미나게 써주시거나 뭔가 궁금하게 써놓은 리뷰가 있을 때는 그걸 읽고 만화를 이렇게 다시
이거 좀 볼만한 건가? 누군가 이렇게 추천하면은 약간 그런 생각을 해서 살 때도 꽤 많거든요. 아까 이제 이야기 들었다시피 네네. 리디북스에서는 미리 보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오히려 평가를 많이 좀 참고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기가 있는 만하면은 사실은 뭐 저희가 리뷰가 많으니까 여러 사람의 평가로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데 이렇게 평가가 적은 것들은 한 명 딱 진짜로 달아놨네요. 진짜로 판단 기준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러면 이제 치워지는. 이러면 이제 해주신 말에 의지해서 봐야죠. 네. 이 말을 듣고 보냐 안 그래서 보냐를. 더더욱이 이런 그 마이너한 책들일수록 팬들이 좀 이렇게 평가들 리뷰들을 많이 좀 올려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추천하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매달 옵니다. 그럼 여기도 좀 써두세요. 네, 네. 저는 열심히 쓰거든요. 한번 리디를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리뷰를 일상화하는 그런 독자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리디북스에는 정말 열심히 네, 쓰거든요. 정말 그 가끔씩 전우님 댓글 발견할 때도 있어요. 저도. 아, 댓글이 익명인데. 아니 익명이 아이디가 어떻게 너무 익숙한 아이디니까. 그렇지.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우님 댓글 한 번씩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다음 만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들고 온 작품은 그 야마다 큐리라는 작가의 AI의 유전자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이름에서도 약간 추측이 가능하다시피 SF 장르의 작품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요즘 그리고 제목에 또 AI 유전자라고 또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한참 하두가 좀 AI가 좀 힙하잖아요. 그쵸. 뭐 AI에 맞아요. 저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전문가가 네. 있잖아요. 예, 옆에 전문가 아, 분도 그러네. 계시고, 예, 그래서 이게 근데 나온 지는 좀 된 작품이다. 그 연재를 한 2015년 경쯤에 하고 완결이 이게 8권까지 나온 건데 2017년쯤에 이제 이제 마무리를 한 작품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 작품이 이제 후속작이 이제 한 2시리즈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AI 유전자 레드 퀸, 뭐 AI 유전자 블루 에이지. 근데 이제 국내에는 이 AI 유전자라는 이제 시리즈만 이제 나왔고, 뭐 앞으로 이게 정발이 될지 더 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발이 좀 더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들고 왔고, 이게 원래 이것도 한 4권 정도밖에 국내 소개가 안 됐었어요. 정발이 네. 안 됐었어요. 근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애니메이션화가 된 거예요. 작년에 그러면, 됐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발판 삼아서 이제 정발을 다시 이제 시켜주곤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경우로 이제 돼서 그나마도 나머지 이제 4권이 이제 이게 정발이 완료가 된 케이스인데 대충 이제 어떤 시놉시스 정도를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약간 이제 미래에 좀 더 얘기인 것 같아요. 정확한 뭐 언제다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보다 더 미래요. 예, 지금보다는 더 미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해서 그 인공지능의 그 머리에 탑재한 휴머노이드가 이제 인간 세상에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녹여서 이렇게 사는 이런 사회예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주인공이 어떤 직업이냐면 이 휴머노이드들의 어떤 병이나 이런 것들을 고쳐주는 의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의사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이제 어떤 병을 얻거나 어떤 사건들 많이 마주치게 되잖아요. 이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마주하는데 요게 그 구조가 되게 그 좋은 게 뭐냐면 한화 완결 구조예요. 그래서 연재상 하나겠죠. 한 14페이지 정도 되는 구조에서 하나 정도에서 그냥 이야기가 다 완결이 나요. 짧은 단편들로 다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세계관만 숙지하고 있으면은 그 짧게 이렇게 부담 없이 읽어 볼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너무 SF 하면은 설정이 너무 엄청 헤비해서 그쵸. 읽기가 좀 힘들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요 작품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는 조금 더 가벼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게 또 근데 이제 짧기는 한데 작품에서 그 에피소드마다 이제 주는 어떤 주제 의식 같은 것들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런 거예요. 그 요즘도 이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런 그 애완견 로봇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 우리가 뭐 아시보 같은 게 있잖아요. 아시보 같은 그런 경우가 이제 좀 더 발전돼서 더
개 같은 이제 이거 말이 좀 이상한데 개 같은 강아지 같은. 강아지 같은 네. 이제 로봇이 이제 출시가 AI 도. 된 거죠. AI의 어떤 기능 기술의 발전의 힘으로. 그래서 어떤 그 꼬마 아이랑 너무 잘 노는데 어느 순간 이 강아지가 패치가 된 거예요.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업데이트가 된 순간 자기가 좋아하던 그 강아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무언가 했던 특징적인 버릇들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는 힘들어서 이 강아지가 과연 어떤 그게 약간 뭔가 결함이 있어서 업데이트가 된 건데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어떤 개성이 좀 사라져 버린 것 같으니까 강아지에 대해서 되게 슬퍼하는데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한 대사가 저는 조금 더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사람은 원래 강아지를 예전부터 그렇게 많이 개조를 해왔다. 품종을 막 개량을 하잖아요. 다리를 그렇죠. 더 짧게 만들거나 네. 코를 더 짧게 만들거나 뭐 털을 더 길게 하거나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사람의 편의에 맞춰서 AI가 아니던 그 전부터 그렇게 생물마저도 많이들 이렇게 바꿔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인간이 과연 자기의 편의성에 맞춰서 얼마나 다른 존재들을 대상을 해서 바꿀 수 있느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화에 아주 짧게 담았는데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들로 여러 가지 구성이 나 있거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요건 진짜 아주 짧은 내용이고 다른 것들도 되게 짧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을 막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짧지만 깊이는 오히려 깊은 그런 식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그 로봇이나 AI 뭐 약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뭐 저는 로봇 AI 이런 거라보단 그러니까 SF 장르 자체를 전반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뭐 만화뿐만 아니고 뭐 소설이나 영화 이런 것들도 이제 주로 SF 장르를 좀 즐겨 보려고는 하는데 뭐 물론 그 분야에 깊게 들어가신 분처럼 그렇게 엄청 마니아는 아니지만 그냥 있으면 이제 좀 사보거나 관심 있게 좀 보려고 하는 편이죠.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봤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완결권이 굉장히 최근에 그쵸. 나왔죠, 후속권들이. 예, 그렇죠. 그래서 죽어도 이제 안 나올 것 같다가 네, 전 맞아요. 애니가 나온 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가져와 주셔서 되게 반가운 작품이다 했는데 완결권까지 나온 거를 지금 알고 6월에 나왔다고 얼마 나와 안 있네요. 됐어요. 정말 얼마 예. 안 돼서 저처럼 이거를 완전 잊고 사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저는 한번 사서 보려고 합니다. 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후회하지 않을 시간을 나름 잘 썼다라고 느낄 만한 작품이지 않을까. 그리고 네. 이 작품 되게 좋은 게 중간에 끊을 수 있어요. 아, 만약에 맞아요. 네. 보다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음. 이제 중간에 하차하는 데에 전혀 부담이 없는 작품이라서. 이 작품에 유일하게 약간 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요소는 네. 약간 시대 보정이 필요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여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약간 다룰 때 그쵸. 약간 있죠. 좀 거슬리는 시대적으로.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고 보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거는. 애니도 혹시 보셨는지. 아니요, 저 애니는 안 봤어요. 제가 만화만 쭉 봐서 애니는 나왔다. 그리고 만화가 다시 정발이 되네. 그러면서 네. 고마운 그렇게만. 도움을 주었다. 19년에 네. 정발이 끊겼었는데 5권부터 24년 2월에 나오기 시작했네요. 네. 그냥 팍팍팍 나왔어요. 한꺼번에 다 나온 거. 네. 한꺼번에만 확 나온 건 아닌데 팍팍팍 약간 틈이 약간 거의 연재가 없이 없이 그냥 딱 나오는 좋네요. 느낌이죠. 네. 아무튼 재밌는 작품이니까. 그 저는 아까 지금부터 다 처음 보는 만화들 소개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 AI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그 SF 만화의 형태를 따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약간 근미래에 그 사람들이 좀 고민할 만한 부분으로 소재를 좀 잡은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비슷한 종류의 만화로는 비밀이 떠오르거든요. 시미즈 레이코의 비밀 시미즈 말하시는 레이코. 거죠. 시미즈 레이코. 그거랑은 상당히 달라요. 지금 제가 1권을 미리 보기로 본 느낌으로는 그런 느낌이, 물론 이제 그림도 다르고 어쨌든 이게 이제 조금 그거는 기억에 관련된 거니까 비밀은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저는 약간 큰 틀 안에서
시대적인 것도 그렇고 그게 SF로 보면은 비슷한 점이 있을 수도 금밀의 있는데. 어떤 SF나 그 만화에서 다루려고 하는 어떤 뭐 딜레마 같은 거 그런 측면에서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뭐 아니라고 하시면은 뭐 아니겠죠. 근데 보신 분이 비밀하고 다른 그 느낌으로 이야기를 재미있긴 해가지고 좋아하실 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궁금해지는 네. 만화네요. 근데 아까 처음에 이게 이제 네네. 시리즈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일본에서는 후속 시리즈 예, 후속 시리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에피소드별로 나왔다고는 얘기하지만은 큰 줄기를 이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 8권을 거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 후속 시리즈 그러니까는 레드퀸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 때문에 이제 어떤 그 분쟁 지역 나라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룬 거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고 그 다음 후속작으로는 블루에이지는 오히려 그 전에 자기가 이제 의사 수련생 시절 뭐 이런 시절을 다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예 그런 시퀄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예 그런 느낌으로 프리퀄? 예 프리퀄? 예 프리퀄로 예 프리퀄이라고 하면 예 맞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다뤘습니다. 딱 그러니까 비밀 말고도 또 따로 떠오르는 게 있는데 또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세요?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오늘 다 찾아오세요. 아니 그 종목은 아니고 딱 정말 약간 이런 느낌의 에피소드로 전개되고 로봇들이 주인공이고 로봇이랑 사람과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 다루는 약간 그래픽 노블 같은 그런 책이 아이 로봇 같은 건가요? 네. 떠오르시면 다시 말하시는 나중에 걸로 해주시고 한번 뭐 네. 다시 한번 꼭 찾아보는 걸로. 네. 네. 전우님이 가져오신 만화를 얘기해 주시면 제 차례인가요? 되겠습니다. 네. 그 오늘 송윤 작가님 없으니까 되게 속도가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네요. 그래요? 항상 그 송윤 작가님이 우리의 속도를 정체시키는 주범이었던 걸로. 지금쯤에 한번 쉴 틈이잖아요. 아, 담배 피러 가실 때 그러네요. 아닌가? 그러면 한번 쉬고 할까요? 아니면 저 바로 그냥 해도 네, 될 것 네.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안 지났어요. 쉴 것도 맞아요. 별로 없어. 한 40분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가지고 온 거는 저는 이제 그 아까 다비님이랑 이야기를 네. 하다가 다비님이 이거를 하려고 제가 오자마자 그 얘기를 네, 했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거 내가 하려고 했던 건데 다비님 하셔라 라고 했다가 다비님이 이제 딴 걸 하시니까 네. 그러면은 일단 이거를 소개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그 국내 출판 만화고요. 그 토마토 나이프 그리고 입맞춤이라고 문학동네에서 이번에 이제 그 안그람 작가님의 이 출판 만화가 나왔는데 이거가 바로 그 뭐야 알라딘에서 선공개했죠. 우리 만화 그 거기에도 바로 출판 또 만화. 이달의 출판 이달의 만화. 출판 만화에도 바로 선정을 또 하셨고 선정하시는 분들 다 고만고만 하신 분들이니까 네? 아니 그 고만고만 하다는 게 이제 우리 가까이에 아는 분들, 가까이 아는 분들 있다라는 말씀이죠. 의미죠. 네. 네. 그런 분들이 하셔가지고 이제 뭐 오늘 당연히 저는 누군가 이 만화를 소개할 거라고 약간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전 성인수 네. 작가님이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윤 작가님이나 누군가가 하겠지. 또는 이제 뭐 다른 방에서 또 나올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이거는 한번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만화인 것 같다. 왜냐? 어차피 내가 소개 안 해도 누군가 소개할 거고 언제가 그쵸. 소개할 거고 아마 분명히 계속 좀 소개가 될 만화일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럴 거면은 그냥 내가 소개하자. 네, 그래서 어떤 왜냐면은- 만화인가요? 네. 저 한국 만화를 사실은 이렇게 다룰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본 김에 바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저는 또 이제 리디북스로 보니까 리디북스로도 바로 또 내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 몰랐는데 이북이 바로 같이 나왔다고 해서 출판 만화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리디북스에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결제해서 받고 안그람 작가님의 그 만화 전에 이제 참여하셨던 단편을 봤었거든요. 네. 그것도 문학동네에서 네, 나온 문동에서 시리즈 나왔고, 말씀하시는 그 거죠? 다빈님이랑 성윤 작가님 다룬 적 있죠. 그것도. 네, 저희가 이제 프로모션 받아서 했던 이 편지가 이 편지가 도착하면은이라는 도착하면은. 책의 마지막 단편을 수록해 주셨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그 이제 출판 만화에 관심이 많아서 네. 출판 만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저도 계속 보고는 있거든요. 뭐 이거를 이제 다룰 일은 저는 없었지만은 어쨌든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다른 분들 만화들도 다 재밌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안그람 작가님 만화였어요. 그 단편집에서. 단편집에서. 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월등하게 좋았었던 작품이 그거긴 했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은
좀 계속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또 이렇게 이제 본인의 단편집으로 또 이렇게 되게 좀 나오셔가지고 최근에 나왔죠. 네. 예. 당연히 이제 볼 수밖에 없었던 작품이기도 하고 일단 제목부터 특이하잖아요. 좀 그쵸. 궁금하게 만들고 맞아요. 그리고 뭐 그림이나 이런 것도 이제 미리 보기로 그냥 딱 바로 봐도 볼 수밖에 없는 그림 그런 정말 느낌이죠. 잘 그리세요. 그림을 일단 진짜. 너무 잘 그리시고 음. 그림의 느낌이 물론 이제 아시는 분은 당연히 다 아실 텐데 그냥 그래서 모르시고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좀 궁금증을 유발하자면은 딱 이 느낌이거든요. 망가랑 그래픽 노블이랑 국내 출판 만화들의 그 중간 사이에 있는 느낌. 이번 작품이 또 유난히 더 그런 것 같아요. 판타지적인 맞아요. 요소가 그 들어간. 전거는 조금 더 우리나라의 어떤 웹툰의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만화는 확실하게 전 좀 더 그 그래픽 노블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연출적인 거나 뭐 작법적인 것들로 생각하면 딱 일본 망가의 스타일도 그대로 있고 그러면서도 다루지는 어떤 주제나 이런 것들은 또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되게 그쵸. 한국적인 어떤 배경 문화 안에서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거꾸로 봤거든요 사실은 에피소드를 왜 타이틀이 된 표제작이 맨 마지막에 네, 있어서 이거를 먼저 봤어요. 왜냐? 오. 아내가 이거 먼저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전적으로 봐봐. 아, 믿으시네요. 국내 만화에 대한 거는 아내의 이런 초이스대로 저는 거의 따라갑니다. 그래서 네. 그거 보라고 했는데 일단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올해의 만화다. 이거 올해가 아직 전운의 올해의 만화다. 한 오. 4,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전운의 올해의 우리 만화다. 이거 뭐 그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그랬다는 그쵸. 거예요. 근데 이제 참고하셔야 되는 게 저는 우리나라 만화를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봐서 저의 기준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제가 어쨌든 봤을 때 이 정도의 퀄리티가 그렇게 흔하게 나올 만한 퀄리티인가? 그렇게까지 생각이 잘 안 된다는 거고 어쨌든 제가 그 전에 그 우리 만화들 이런 거 계속 이제 나온 것들은 다 봤거든요. 선정되거나 올해의 만화들로 선정되는 것들은 거의 다 봤는데 당연히 그 정도 퀄리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특히나 이 주제적인 게 좀 더 마음에 들긴 했어요. 이걸 보고 나서 이제 다른 에피소드들도 봤는데 처음에 봤던 그게 이제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표제작이. 네,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고 그 나머지들은 오히려 조금 결이 달라가지고 다 그쵸, 약간 결이 그런 많이 다르죠. 비슷한 어떤 스타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더니 또 완전 다르더라고요. 네. 판타지도 있고 그냥 뭐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SF인가 싶은 것도 있고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쿠이료코 작가가 계속 생각나요. 판타지적인 거를 다루는 측면에서 쿠이로코 작가의 어떤 느낌이 그 단편선들 느낌이 네. 되게 많이 이 작가분한테 느껴지거든요. 쿠이요코도 실제로 짧은 단편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요. 그 우리가 다뤘었잖아요. 네. 네, 망가다에서 다뤘던 쿠이로코 단편선 그 느낌들이 되게 닮았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뭐 어떤 그림적인 거나 이런 걸로 닮았다라기보다는 자아내는 어떤 분위기나 다뤄진 어떤 정서의 딱 이런 수준이 그러니까 막 극단적으로 가거나 또는 한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편향되거나 치우친다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약간 좀 중간 정도의 거리감을 좀 이렇게 다루는 그 느낌에서 좀 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토마토 그리고는 거기서는 조금 더 나갔다고 생각하고 그쵸.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더 많이 좋아했었다라는 느낌인 건데 나머지 작품들은 제가 받은 만화의 느낌이 이거였어요. 되게 그 잘 빼입은 어떤 정장에 그 잘생긴 어떤 미남이 되게 조신하게 얌전하게 이렇게 딱 사진을 찍으러 온 그런 느낌. 그러니까 심지어는 엄청 잘생겼는데 얌전하고 조신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남자죠? 무슨 비유예요? 아니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인데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되게 단정하고 어떤 그런 느낌의 만화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고 과하거나 과잉적인 어떤 이런 느낌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정돈되어 있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원래 평소대로면은 과잉적인 쪽을 좀 더 좋아하지 이런 너무 좀 차분한 쪽은 좀 덜 선호하는 편인데 이 작품은 이 작가분의 작품은 일단은 그 기승전결이나 이런 측면에서 단편인데도 너무 확실하게 그쵸. 예, 그 한 편에서 느낄 만한 어떤 이야기나 정서적인 것까지 쭉 이렇게
내주고 계셔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작품을 만드셨구나. 일단은 그런 게 느껴지고 이야기적인 부분, 뭐 주적인 부분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는 되게 그 속 시원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쵸. 표제작이요? 네, 속 시원한 느낌이 있었고 이거는 뭔가 카타르시스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었다. 이거는 좀 뭔가 사실은 그래서 좀 한번 다뤄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뭔가 좀 더 뭐 제가 이거를 지금은 일단은 저도 약간 그냥 어떤 좋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좀 다룰 만한 부분들이 좀 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쵸. 그래서 그렇게 좀 다뤄줘야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뭐 이제 좀 약간 핫한 만화기도 하니까 네. 지금 아니면은 저한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다들 어떠신가요? 보셨나요? 네. 네, 저는 봤고 네. 저도 표제작이 제일 좋았어요. 근데 트위터에서도 이게 되게 핫하더라고요. 이 안그람 작가님께서 트위터에서 이 코멘터리북 이벤트를 하셨는데 거기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이거는 그 인회와의 로맨스를 좋아하시면 제일 첫 번째 단편은 꼭 보셔야 된다. 이게 트위터에서 되게 핫하게 퍼져가지고 그 첫 번째 단편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단편을 본 건 아니고 지금도 볼 수 있는데 그 문학동네에서 그 안그람 작가님이 하는 단편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비정기적으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1, 2화는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비정기적으로 올라오는 걸 좀 챙겨봤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되게 귀엽다고 저는 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전우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쿠이료코 스타일의 어떤 그 귀여움 있잖아요. 그 어떤 신화나 이런 것들을 약간 현대적으로 같이 가져와서 좀 버무린 게 이제 요런 그 문학동네에 연재하는 그런 소재의 작품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되게 귀엽다. 이제 예쁘게 또 그림도 너무 잘 그리신다고 생각을 해서 좀 봤는데 안 그래도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단편을 좀 살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말씀을 또 되게 잘 하셔갖고 사시면 후회 없으실 작품입니다. 되게 좋은 작품이에요. 한번 사서 제대로 한번 즐겨봐야겠군요. 네. 근데 사실 안그람 작가님 이렇게 책 한 권을 할애해서 나온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여러 부분 있지만 일단은 이 단편들을 하나씩 딱 봤을 때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게 안그람 작가님이 연출을 너무너무 잘하신다. 스판 만화 연출을 너무너무 잘하신다. 이거를 되게 잘 느낄 수 있었고 저는 그런 느낌으로 좋았던 건 아무래도 분량이 긴 이 두 편의 마지막에 실린 두 단편이었는데 저는 사실은 토마토보다 표제작보다는 그 앞에 실린 게 좋았어요. 그게 완전 판타지 느낌의 이제 드래곤한테 어떤 회계사가 의뢰를 받아서 그 의뢰를 그렇죠. 해결해주는 어떤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나온 어떤 연출들이 정말 아름답고 이야기도 또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사실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제목 표제적인 것도 그렇고 가장 큰 에너지를 할애하신 작품은 아무래도 토마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그 작품을 어떻게 볼지가 되게 궁금한 것 같고 또 마침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가지고 그 주목의 흐름에 탑승하시는 것을 늦지 않게 탑승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이렇게 출판 만화를 볼 때 되게 선에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이제 만화 볼 때 선 굵기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를 아니면 질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는데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한의 주인이라든가 아니면 베가본드 같은 것도 되게 다양한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네. 보면은 되게 이제 문학동네에 있는 거를 보면은 되게 연필 느낌 나게 투박한데 맞아요. 정말 잘 그리세요. 보면은 맞아요. 되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뭔가 좀 옛날에 그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만화는 아니고 앗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그 뭐 상식 같은 거 교육 만화 교양 아닌가요? 이제 책 네. 같은 느낌으로 뭐 수학 뭐 이집트 문화 막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뭐 100권짜리 어머니들이 사주시죠 그런 네 거. 맞아요. 그 그림이 좀 생각이 나요. 보고 있으면은 네. 그래서 뭔가 되게 뭐 늘 좋아하는 작품들은 다 그렇지만 되게 선이 예쁘고 그 안정감을 주는 느낌이 많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그
제가 이제 네. 제 이름으로 이 말을 소개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영광이고요. 아, 다빈님이 저한테 기회를 준 거죠. 그쵸. 다빈님이 오늘- 원래 하시려고 하셨던 네, 건데. 저는 오늘 이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타이밍상 음. 최고의 뿔소라를 어차피 전우님이 이제 안그람 작가님 만화 소개해 주실 거라면 타이밍상 최고의 뿔소라를 얘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드렸습니다. 다빈님이 그거를 이제 하신다고 했으면은 제가 그 뭐야 내 친구 김정은을 소개할까 그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한번 소개를 해볼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오늘은 네, 이 안그람 작가님의 단편을 소개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자극적인 거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가져온 게 자극적인 거예요. 예. 그거 또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아킴이라고 싫어하는 내가 좋아를 그리신 작가님인 그 오니야마 미츠키 작가님의 제목은 나와 미모사의 75일입니다. 요즘 유명한 또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애니 중에 도망을 잘 치는 도련님 있잖아요. 네. 여기 주인공도 도망을 치는 도련님이에요. 나와 미모사의 75일. 오, 딱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표지부터 끌리시죠? 네. 일단 표지 보고 하셨으면 구매를 하셔야 된다. 이거는 둘의 매력적인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구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오니야마 미츠키 작가님도 너무너무 그림을 잘 그리세요. 너무너무 선이 이쁘고 특히 또 약간 미친 것 같은 광기 어린 그 표정을 너무너무 잘 그리시기 때문에 진짜 후회 없으실 선택이십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진짜 이 작가님 너무 좋고 SNS에서 그 트위터 팔로우도 하는데 가끔씩 잠깐씩 그려주시는 그림들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단 리디북스에는 있네요. 네, 제가 있는 거 보고 갖고 왔습니다. 리디북스를 일단 한번 이북으로 먼저 발매된 작품인가요? 이거 종이책도 있어요. 종이책 심지어 특전도 있으니까 이거 들으시는 분들 아직 특전 안 나갔으면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스토리인지 뭐 소개를 좀 부탁드리면요. 스토리는 도련님이 야쿠자 도련님이에요. 근데 아버지께서 너무 폭력적이에요. 막 얘가 뭐 하면 그냥 때려. 왜냐 얘가 너무 남자 같지 않대. 막 비실비실하대. 그런 거 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인공이 나는 진짜 아버지랑 같이 살기 싫다 하는데 딱 나타난 게 자기를 시중을 듣는 이 어떤 누님인 거죠. 그래서 나는 아빠랑 있을 때는 너무너무 싫은데 누님이랑 있을 때는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님이랑 같이 살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안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아버지랑 어떻게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아빠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희생 위에 행복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를 희생을 해야지만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공이 딱 생각하죠. 그럼 내가 아버지를 희생을 하면 이제 누님하고의 행복한 일상이 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누님이랑 같이 뭔가를 하게 되죠. 도망을 친다. 네, 그리고 도망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일본 이북에서는 그 바이올런스 패밀리 드라마 이런 식으로 카피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적인 가족을 말 찾는. 그대로네요. 네. 바이올런스가 있고 네. 패밀리가 있고 네. 드라마가 있네. 네. 그래서 그 드라마가 어떤 결론으로 가냐? 이상적인 가족을 찾는 결론으로 갑니다. 그 리드북스 일단 페이지를 제가 본데 이게 픽시 하우스라는 곳에서 네. 출판을 해주셨는데 이 페이지가 아주 작품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서 봤던 그 두 작품보다는 훨씬 어떤 스토리 내용인지 소개나- 알기 쉽게.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로 어느 정도 그쵸. 이렇게 미리 보기 이상으로 정보들을 다 소개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바로 알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되게
출판사에서 미시는 작품 같아요. 그래서 이 트위터 계정 중에 노블 엔진이라는 계정을 팔로우 하시면 네. 이게 신간이 발매될 때마다 이북이든 종이책이든 상관없이 이벤트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이벤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매하시면 이제 출판사 계정에 가가지고 이제 구매 인증을 하시면 이 오니야마 미츠키 작가님의 너무너무 이쁜 일러스트가 담긴 굿즈를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1권이 이미 나와 있는데 2권도 9월 5일 날 발매가 된대요. 만약에 지금 1권 이벤트 기간을 놓치셨으면 이미 트위터 계정 미개 팔로우 해놓으시고 2권 이벤트 하겠죠? 하실 때 이거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선물 그러면은 저는 받으셨어요? 종이책은 좀 늦게 사서 못 받았고 이 이북 이벤트는 참여를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는 이제 본인의 다짐이었던 거네요. 네.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하고 계속 받고 싶어요, 특전. 일단 만화 그 미리비로 잠깐 봤는데도 일단은 자극이 확 느껴지고 네. 아드레날린이 확 네. 느껴지고. 오늘 나왔던 작품들하고는 사뭇 다른. 네. 아 그러게요. 아니 아까 것들도 봐야지라고 생각은 됐는데 네. 이거는 확 땡기시나요? 네. 호기심이 확 땡기는 그 이야기네요. 네, 안 근데 그래도 심지어는 더 이게 미칠 것 같은 게 1권밖에 안 나왔어요. 네. 완결된 네. 만화들이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 3권으로 완결이 됐어요. 아 완결이 3권으로 네, 끝나요? 제가 이 작가님을 좋아해서 음. 잡지 연재도 챙겨보고 이 단행본도 다 챙겨봤는데 3권으로 완결이 됐는데 이게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신 분들 빨리빨리 열심히 사보셔야지 3권까지 한 번에 쭉 발매가 된다는 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픽시하우스 여기 출판사에서 네. 뭐 인기 있는 작품들로 많이 내기는 하는 것 같은데 모르는 작품들이 많은 걸 보니까 제가 어쨌든 좀 막 큰 출판사가 아니면은 그 인기에 따라서 냈다가 안 냈다가 이렇게 좀 그쵸. 있잖아요. 아, 특히나 전자책들은 그래서 많이 봐주셔야지 이게 끝까지 나올 수가 있을 것 네. 같긴 하네요. 저는 심지어 뭐도 녹이고 있냐면 이 작가님 전작도 음. 정박이 되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응이 좋으면 아마 전작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제목도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 애니메이션 중에서 91 데이즈라는 이제 그 느와르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이제 91일 동안 이제 그 복수극을 펼치는 그런 건데 이제 그런 느낌도 나고 이제 미모사라는 거가 이제 그 식물이잖아요. 건드리면 오므라드는 뭔가 예민하면서도 되게 섬세하다? 섬세한 그런 느낌을 되게 잘 나타낸 것 같아요. 진짜 미모사도 너무너무 좋고 진짜 이런 캐릭터 너무너무 좋고 근데 이 도련님이 표지에서는 되게 얌전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만화에서 제일 또라이 같으신 분이다. 그래서 약간 이런 오네쇼탐을 좋아하시는 분 말고도 그냥 일반 헤테로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 헤테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약간 집착 키워드? 집착 남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만화를 되게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볼만하다. 뭔가 살레 같은 작품 좋아하면 되게 좋아할 작품 같아요. 그쵸? 저 사리도 엄청 좋아해요. 네, 저도 네. 엄청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네. 오늘 가장 영업에 성공한 작품이 아닐지. 안그람 작가님 작품은 이미 저희가 반 이상 봤으니까. 이런 느낌 신기하네요. 네, 근데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미디북스에서 이제 그러네요. 전우님이 평가를 기준으로 하시는 그 별점이 아직 많이 달리지는 않은 상태라서. 이번 주에 나온 거네요,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나왔어요. 네. 지난주에 나왔어요. 전우님이 남기셔서 영업을 해주셔야 된다. 그거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라. 일단은 보게 될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드네요. 약간 자극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한번 내가 자극 시동 걸어봐? 약간 이런 느낌? 바로 구매를 하시는 1권만 나온 상태니까 또 이제 3권까지만 나온다고 하니까 부담이 전혀 없긴 네, 하네요. 길지 않으니까. 앞으로 막 엄청 길게 늘어질 이런 것도 아니라서 네. 바로 그냥 구매? 카트에, 네. 카트에 이제 뭐 넣으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삼삼한 작품으로 시작을 해서 완전 자극적인 작품으로 끝나게 되었는데 이제 평소에 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평소에 자주 와주시지만 녹음방에는
자주 오시지 않으시는 한 분을 모시고 같이 진행을 해보았는데 성인수 작가님께서 이번 학기 내내 이 금요일 오후에 수업이 예정이 되어 있으셔서 제가 계속 진행을 해야 해요. 부득이하게. 파이팅! 그래서 경험치 그게 봅시다. 너무 부담이 되는데 일단 오늘 그래도 단촐한 인원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더운 여름에 또 굴하지 않으시고 와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아유 뭐 늘 그랬듯이 재밌죠. 네. 사실 오늘 작품 중에서 저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가 나올 줄 알았어요. 완결이 완결이 났으니까. 근데 그 너무 대중픽이라서 이번 안 나온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냥. 네, 뭐 너무 재밌었고 나와 미모사의 75일 반드시 봐야겠네요. 꼭 네. 오네쇼타 좋아하시니까 꼭. 네네. 네 어떠셨나요? 네, 뭐 방송은 이제 두 번째 참여인데요. 네. 역시나 이제 오면은 제 레이더에 걸리지 않은 작품들이 예, 제가 어디 가서 나와 미모사의 75일 같은 미디북스에 네. 평점 8명만 찍어놓은 예, 이런 작품을 제가 어디 가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작품이 또 있다는 거를 새삼스럽게 또 알게 돼서 또 기쁘고요. 음. 예, 뭐 여전히 또 즐겁고 예,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나와 미모사의 75일은 그래도 이제 최근 작품이니까 아마도 이제 계속 신간 뭐 이권 상권까지 나오고 또 이제 뭐 세트 할인까지 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레이더에 그래도 좀 포착되지 않을까 인기가 있을수록 포착되지 않을까 싶은 작품들인데 앞에서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거는 약간 좀 지나가 버린 작품들이잖아요. 이 맞아요. 작품이 심지어는 여전히 떡하니 있는데 근데 제가 절대 아마 올랐을 것 같거든요. 저의 그 레이더에 이렇게 놓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잡아주시는 두 분 덕분에 오늘 또 새로운 만화들 많이 알게 돼서 좋고 이것들을 또 한번 보기 위해서 시간을 또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또 보람 있는 북스 생활이 될 것 같다. 제가 아마 그 두 작품에는 여기까지 포함해서 세 작품에는 댓글을 가능하면 꼭 리뷰를 아. 남기는 거를 저희 목표로 8월 달에 목표로 한번 선한 해보겠습니다. 리디북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뭔가 뭐 있다 하면은 그게 이제 저일 수도 있다. 네. 저는 AI의 유전자 원래도 되게 읽고 싶었는데 아직 못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고 저번에 추천해주신 로봇 드림도 제가 읽고서 제가 맞아. 저도 로봇 드림 봤었어요. 네, 제가 그게 부천 만화도서관에서 가서 읽었는데 그걸 보고 이 도서관이니까 거기 6시면 딱 닫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봐야 돼요, 빨리빨리. 근데 그거를 읽고 너무 영혼해져서 계속 하고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약간 그래서 이 AI의 유전자도 저에게 비슷한 감독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가능하시다면 9월에도 이제 사실은 원래 저희가 월말에 진행을 하는데 네. 이제 저번 달하고 이번 달에 밀려가지고 이번에는 월 초에 진행을 했는데 이번 달에 또 아마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세한 것은 늘 그렇듯 제 사이드비 인스타그램 공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송유 작가님 없어가지고 어땠나요? 오늘요? 네. 저는 이 자리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어서 빨리 복귀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도 그렇고 저희 패널분들이 휴가를 많이 가셨거든요. 오늘 뭐 어딘가로 떠나신 분이 한 2분 정도 계시는데 저는 못 받는 거잖아요. 그 휴가를 성인수 작가님이 이제 하시는 동안 그래서 매우 아쉽고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저 느낌으로는 송유 작가님이 있는 게 좋은 부분도 있고 없어서 또 좋은 것도 있었다. 아 그래요? 네, 없어서 좋은 것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뭐죠? 제가 있어서 더 좋은 부분을 늘릴 수 있도록 다분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위님이 일단은 너무 진행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 네. 감사합니다. 저 진행하느라 수고하셨고 다른 분들도 오늘 더운 날에 오셔서 얘기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